2.5 쓰면 이런 식 한번 공기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암기긴 한데 생각의 개념의 순서가 등차를 수행하면 A네. 일반항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D가 n-1번 내는 걸 나는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 책은 D가 뒤에 있지. 근데 이 등차 수열의 아주 등차 수열만의 특징이 뭐야? 사별 수열을 구할 때 보면 둘씩 짝지어서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세트가 몇 개 나와? 2분의 n개 나온단 말이지. 그랬을 때 저 a, n은 늘 초항과 공차의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근데 수열의 변수는 누구야? n이란 말이야. 이걸 정리해서 전개해서 n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이야.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상수항은 없어. 이해가겠어? 어떤 수열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아 공차가 4고 초항이 1이 등차 수열이야. 근데 n제곱 개수가 아이고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러면 SN은 A1은 얼마야? 1이었고 N항이 4N만 3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N개씩 있을 거니까 SN은 2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수열의 합의 수열이 4N제곱 마이너스 3N이더라. 아, 이거의 모태인 AN은 등차겠고 공차가 8이고 초항이 1이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 이 식기. 원래 SN을 가지고 AN을 추론하는 건 어떤 개념으로 쓴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다만 이 식은 뭐부터 유용하다? 2항부터만 성립된다. 운 좋게도 1항에도 성립하는 애가 있고 그러면 그런 애는 어떤 애다? S1이랑 S1은 뭐야? 주어진 S1. 여기서 구한 A1이랑 같으면 그냥 AN은 SN 빼기 SN-1이야. 근데 SN 빼기 SN-1이 AN이 나왔는데 A1과 S1이 달라. 그러면 초항은 뭐야? 주어진 원 2A1과 2A1은 달라. 2A1은 요 A1이고 여기는 일반항 AN에서 A1은 S1으로 구하는 거. 왜 S1을 가지고 지금 추정하는 겁니까? AN은 SN-SN-1로 구하고 이 식은 2항부터만 유효한 거지. 근데 여기서 SN-를 빼. 그러면 이거에서 SN-을 뺀 건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왜? 3은 어차피 지워져. 그러면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붙어있다. 그 말은 아 2항부터 등차구나. 그러니까 AM이 정상적인 수열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것도 다 뭐야? 논리가 그런 거야. 원래 AN이 그렇게 생겨먹은 애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거꾸로 추론하니까 아닌 애들도 나오게 된 거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이해가겠습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알겠고요. 그쵸? 등비수열의 합의 수열을 구하는 그 스킬이 뭐라고?
등식의 SN이라는 등식을 A1과 공비로 표현을 한 다음에 대다수가 똑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만든 거죠. 뭘 곱해서? 공비 R을 곱해서. 그래서 빼버렸어요. 대다수를 없애버리는 거지. 줄여버리는 거지. 그 스킬은 나중에 또 다른 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써먹습니다. 이해가겠니? 자, 원리학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협 다니셨거든,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이 국민학생 때, 국민학생, 옛날 사람이지.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 내 동생이 5학년인가 4학년쯤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아버지 이제 은행에 농협에 이렇게 이제 일요일에 이렇게 일하러 가시면 따라가고 막 그랬거든. 지금은 모든 은행이 다 자세히 컴퓨터가 있잖아. 그때는 뭐가 있으면 주판과 그 다음에 요즘에 계좌 통장하면 이렇게 막 기계로 쳐서 찍히잖아. 손으로 썼거든 그때. 도장 이렇게 찍어주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주판으로 계산하시고 막 맞추시고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요. 이 원리학계 계산하는 게 밥벌이가 됐어요. 은행원들은 이걸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박한결이 세뱃돈을 100만 원을 받았어. 엄마가 뭐해? 자, 엄마가 내게 넣어줄게. 내가. 그러면 아 싫어 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맛있는 거 안 돼. 내가 네 돈인 줄 알아? 이러면 되나? 그래서 엄마가 은행에 넣었어. 그랬을 때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 뒤에도 100만 원이면 은행에 안 넣어놓겠죠. 근데 이자를 줘요. 그래서 1년 뒤에 104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대로 냅뒀어. 또 1년이 흘렀어. 이제 전시장이 2년이 됐지. 그때는 108만 원이 되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등록금에 못하려고 또 1년이 지는 거야. 112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나의 100만 원에 대하여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그 고마움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한 1년에 얼마를 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자라고 불러요. 원을 원금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고요. 이해했니? 원금이 변화하지 않고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4만 원씩 4만 원씩 4만 원씩 따박따박 주죠. 이걸 우리가 달리법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주는 방식이야. 그러면 이자율, 줄여서 이율이라고도 하거든. 이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보통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죠.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백분율과 비율이 다른 건 알죠? 이해갑니까? 요즘 은행 연이율이 얼마인 줄 아니? 한 7, 8년 전만 해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말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야 아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은행의 이율이 그때 예금 같은 경우 우리 자유통장 있잖아. 너 그거 맘대로 하는 그거 말고 그냥 100만 원 딱 넣어놓는 거. 그거 1년 뭐 1000만 원 넣어놓고 그게 1년에 2%밖에 안 됐어. 근데 물가 상승률이 1년에 2%가 넘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요. 지금은 좀 올라서 4% 정도 될 거예요. 4%. 그럼 내가 1억 넣으면 1년에 얼마죠? 400만 원 정도. 10억 넣으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물론 세금 떼고 하면 더 줄어들 건데. 이게 달리입니다. 달리법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로 증가해? 덧셈으로 증가하니?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니? 그럼 저 원리 합계는 4만 원씩 증가하죠. 차이가 항상 4만 원씩이죠. 등차 수열이. 복리는 이런 거야. 100만 원을 예금했어. 1년에
1년 뒤에 똑같이 104만 원이 되거든. 그 다음에는 이자를 줄 때 얘가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럼 104만 원에 4%니까 104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4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곱하기로 계속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104만 곱하기 1.0 100분의 104가 원금이지. 또 1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4% 이익을 주는 거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무슨 수열이죠? 분기 수열이죠. 이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리예금, 복리예금이 있고요. 이해는 가겠죠? 그 다음에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한 얘기를 쓸 건데 굳이 공식으로 외우는 건 멍청한 짓이라 아예 문제를 선생님이 내놨습니다. 100만 원이 복리로 달리를 안 쓰는 거예요. 달리는 너무 쉬웠다. 왜 문제가 안 만들었나 봐. 그러면 달리로 한번 해볼게요. 달리로. 월이율 1%로 2년 예금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이율이라는 말은 뭐냐? 월마다 이자를 지급해. 근데 달리는 이자를 지급해도 원금이 변하지 않죠?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을 때 한 달마다 얼마씩 들어가? 10,000원씩 들어가서 101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나면 102만 원. 12달, 2년이니까 몇 번 이자를 받아? 24번 이자를 받으니까 100만 원이 얼마가 됐어? 원리학계는 24만 이 원리율 1%면 연이율로 치면 12%가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엄마 아빠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복리가 15%였어. 적금 복리. 그러니까 복리로 15%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연이율이 100만 원인데 복리로 15%였단 말이야. 그럼 7년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년.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배운 거예요. 지수. 그러면 100만 원이었다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00만 곱하기 1.15가 되죠. 또 1년이 지나면 15%씩 능가하는 거지. 그 전년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요. 100만 곱하기 1.15의 제곱이요. 그럼 7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100만 곱하기 1.15의 7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템플 있죠? 근데 사용록으로 풀 거예요. 사용록으로 풀 거야. 물론 이게 이제 사용록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능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허통세대잖아요. 미적분 선택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능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쨌든 거기서 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려면 문제는 범위가 넓어지면 문제는 쉬워지죠. 범위가 좁아졌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 어찌됐건 등급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킬러라고 얘기한 어려운 문제들이 로그에서 지수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 로그를 배웠으면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1.15의 7제곱 값을 구하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변에 로그를 치워야겠죠. 그러면 7 곱하기 로그 1.15고요. 이게 로그 x고 로그 1.15가 얼마야? 사용로그표에서
다음 목표 있잖아. 공산적계. 점 1호. 0점 0.0007이야? 여기다가 7 곱해볼까요? 됐습니까? 7, 7에 49, 6, 7에 42지. 0.04249가 7 로그 1.15입니다. 자, 0.4249랑 비슷한 근사값의 로그가 뭐가 있어? 그럼 뭐 이제 표를 봐야 되죠? 가로줄, 세로줄을 볼 게 아니라 표현에서 0.4249 0.4249 로그 몇자 이게 로그 몇이야 대략? 0.4249 4249면 4249 0.4249 딱 있네 그치? 2.6이죠? 요거 2.6이에요 이해가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가 돼? 로그 2.6이 로그 x가 돼. 이해가냐? 그 x가 얼마야? 2.6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얘가 얼마라고 지금? 2.6. 복리의 우선이 이거거든? 복리 15%로 7년을 복리 예금을 받으면 2배 반이 올라. 100만 원이 260만 원이야. 15%밖에 안 돼요. 이게 지수지. 밑이 얼마야? 1.15야. 1.15의 x제곱이거든, 지수함수가. 그런데도 어차피 로그 1은 얼마겠어? 아니, 지수함수에서? 0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1은 1.1 올 거거든? 근데 2가 어디로 가? 2.6까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2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커지겠지. 4배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보는 그래프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악마나의 그림 되게 말도 안 돼. 1에 되게 가까운 그림들이야. 니네가 다루고 있는 게 실제 수익을 이해해야 되고 복리가 되게 우스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리예금을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이제 그냥 테스트에 있는 거죠. 얘를 복리로 월 복리로 1%씩 주겠대. 몇 년을? 2년을. 그럼 100만 원이 2년. 그 이자를 몇 번 받아? 24번 받게 되니? 그럼 얼마가 되겠니? 100만 곱하기 1.01에 24제곱이 되죠. 근데 이건 내가 줬어야 문제에서. 이거 굳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거 얼마죠? 그 100만 곱하기 1.326이니까 132만 9천 원이 되겠어. 이해가니? 1.326이라며. 1.3. 그럼 130만 원이 되겠지. 얘가 복리 달리 예금이야. 예금. 엄마들 적금 붙는다는 말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적금 붙는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적금이라는 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적립이기도 하거든.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서 보면 월이율 1%로 복리로 매월
얼마씩? 10만 원씩. 몇 년? 2년 적립을 하겠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1월 1일에 10만 원을 넣었을 거예요, 은행에. 2월 1일에 26년이라고 합시다. 또 10만 원을 넣었겠죠. 쭉 넣겠죠. 그래서 27년 1월에도 1월 1일에도 또 10만 원을 은행에다가 입금할 거야. 맨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12월 1월에도 10만 원을 넣을 거고, 아니 그럼 만기가 언제냐?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월 1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가 만기야. 원리 합계라고 하죠. 27년 1월 1일 그걸 만기 기한을 다 채웠다 가득 차는 않잖아. 그래서 만기라고 해. 28년. 아 8년.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럼 이거는 24번에 10만 원이 있잖아. 24개에 10만 원이 있는데 그 10만 원 하나하나가 예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10만 원 하나하나가 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원은 은행에 몇 년, 몇 개월이 있어? 24개월을 있게 되죠. 그럼 이자를 몇 번 받겠어 얘는? 24번을 다 받을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2월 1일 내가 10만 원 입금하는 날 은행에다가 얘한테 이자를 줄 거거든. 한 달이 지났어. 몇 퍼센트? 1%. 그럼 10만 곱하기 1.1에 24제곱이 언제? 이때 만기에 이렇게 되겠지. 2월 1일 날 는 10만 원은 은행에 몇 개월 있어? 23개월 동안 있게 돼요. 그럼 10만 곱하기 1.1에 23제곱. 한 달 들렀잖아. 20만 원. 아니지. 얘가 한 달마다 1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1월 1일에도 10만 원 은행에 있을 거 아니야. 2월 1일에 10만 원을 넣었어. 그래서 2028년 1월 1일이 된 거야. 그 20만 원만 보자고. 얘 말고. 얘는 이미 받았잖아. 달마다. 그러니까 끊어서 보자고. 10만 원씩 끊어서 보자. 넣는 돈을 입금한 달마다 달초에나 넣는 애들 이 10만 원씩 보자는 거야. 이해가겠어요? 그러면은 20만 원, 요만 원, 요 돈은 23번 이자로 받겠죠. 은행에 23개월 있었어. 차근차근. 끊어서 보면 편하니까. 왜? 끊어서 들어오잖아, 돈이. 그럼 마지막 얘는 은행에 몇 달 있어? 한 달 있으니까 이자를 몇 번 넣어? 한 번 넣겠죠. 이걸 다 더한 게 뭐예요? 원리합계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러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 맞아? 이거 무슨 수야? 합의수야. 이거 하나하나는 등비수야. 그러니까 복리는 그쵸? 그 예금한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둔 개월수에 대한 등비수여야 되고 공비가 이자율로 결정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24번은 이것들은 그치? 그 등비수열의 합의수열이 되는 거. 이해가겠습니까? 그럼 원리합계가 어떻게 돼? 자, 총합이 얼마야? 10만 더하기 1.1이죠. 맞습니까? 공비가 1.1입니다. 항수가 몇 개예요? 24개인가요? 10만원이 24번 들어왔어. 공비가 1.1인 거 알겠어 지금? 아래로 이로 올라가면 더 잘 보이죠? 더할 땐 이렇게 우리 더하는 게 낫지. 그럼 등비수열을 하면 어떻게 돼? 초항 10만 곱하기 1.1 곱하기
1.1에 24제곱 빼기 1에 분모는 1.1 빼기 1이 되겠니? R-1분의 A1 곱하기 Rn제곱 빼기 1이죠. 이게 얼마라고? 1.1에 24가 11.3 1.3? 여기 1.3?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여기 곱하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10만 곱하기 1.1 곱하기 1.3 빼기 1이니까 0.3인가요? 분모는 0.1이니까 이해가겠어요? 이해가세요? 근데요. 왜 여기 문제도 그 1%고 방금 푼 것도 1%인데 회제는 1.01인데 왜 1.1이에요? 이거 1.01이에요. 1.01인 거죠.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 수업이라 혼이 나가서 그래. 근데 1.01을 써주지 않았니 책에는? 맞아요. 근데 왜 다른데 1.4인지 몰라? 자 여기까지 되겠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약분하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3이죠. 3.3입니까? 얼마예요? 33만 원인가요? 별거 아닐 수 있는 330만 원이죠. 이게 얼마라고? 이게 0.3이에요. 얘가 얼마라고 얘가? 아 믿을 수가 없어. 씨. 진짜 1.3. 아 1.3. 네.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10 곱하면 뭐가 안 맞지? 양쪽에는 1.1들 다 1.01로 여기도 1.0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30이 되죠. 이해가겠니? 그래서 왜 다 1.1일까? 1.01인데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니까 300만 곱하기 1.01이죠. 맞습니까? 303만 원이에요. 그죠? 원래 얼마야 원금은? 10만 원 24번이니까 240만 원이죠. 그럼 얼마 잊어버린 거야? 대략 63만 원 받은 건가요?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렇게 이자를 주는데 없어. 연이율 2% 3%란 말이죠. 그러니까 0.01이 아니라 0.005 정도 되거나 뭐 이렇단 말이지. 자 이해가겠습니까? 0.004나 3 정도 됩니다. 얘가 적금 또는 적립인데요. 돈을 언제 입금했죠? 월 초에 넣었죠. 월 초. 기간의 초에 넣었다 해서 기수불이라고. 초하면서요. 왜 수니까 이 머리 숫자. 머리 숫자 썼으면 근데 적금을 내가 월급날이 마지막 달이야. 그럼 막달이는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꼬리밑 짜서서 머리 숙이면 꼬리밑 기미불이라고 안 하고 또 월 말에 넣는 건 기말불이라고 해요. 알아듣겠나? 똑같아. 그래서 26년 1월 30일 날 31일도 있지만 어쨌든 기간 31일 30일 이렇게 있으니까 만일에 넣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언제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넣고 28년 1월 1일에 만기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자 그러면 만으로는 2년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달마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는 연마다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얘는 은행에 몇 달 있었어? 23개월 있었어. 은행놈들 철저하거든. 11개월. 말은 없으니까. 봐라. 1월 1일에 넣어야 24개월이야. 한 달 늦게 넣었잖아. 23개월. 그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계산해도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게 달마다 저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하잖아요. 날마다예요. 하루 기준. 하루 기준. 적금 예금을 이자를 줄 때 하루 기준으로 컴퓨터가 똑똑해요. 그냥 2월 24일도 날짜 기준으로 하는 거, 달로 기준으로 하는 거. 컴퓨터가 있으니까. 옛날에 이건 인간이 손으로 했단 말이야, 주판으로. 오류도 나고 막 하겠지, 계산 실수도 하고. 그냥 안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이 계산이 쉬운 게 아니거든. 금액이 커지고 이율이 복잡해지면. 그러면 20만 곱하기 23개월이잖아? 그럼 이자가 어떻게 돼? 원리합계가 10만 곱하기 1.01에 23조로 되죠. 얘는 몇 개월이 있겠어? 0개월 있었어.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또 기술분과 기말분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초항만 차이가 나요. 초항이 얘는 10만 원이야. 공비가 1.01이고 항수는 24개 똑같겠지. 그래서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겠어? 10만에 1.01에 24제곱 빼기 1에 1.01 빼기 1이 되겠지. 그러면 10만 곱하기 0.3이고 여기가 0.01이죠. 얘는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3만 원 벌만인 거죠. 이해 가겠습니까? 얘가 기수불과 기말불이에요. 그럼 마지막 문제가 뭐지? 기말불이지? 그래 안 그래? 달리는 쓰지도 않았어 문제를. 근데 여기다 써놓긴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달리도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답지 만드실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들어온 답지도 안 붙여놨지. 내가 안 적어놨을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답지 잘 만들어주세요. 찍어놓고